네, 오늘 최우민 대표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그 MZ세대 CEO에게 듣는다 기획을 하면서 MZ세대죠. 2030 CEO들을 모시는데 오늘 정말 나이를 좀 밝혀도 네.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지만 따끈한 20대 우리 CEO를 모셨습니다. 정말 인생 스토리가 남다른데요. 앞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기존 제도권 이 교육의 틀을 과감히 그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길을 계속해서 이렇게 개척하셨던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고 지금 그야말로 이제 퀀텀 점프를 앞두고 있는 그런 개까지 회사를 잘 키워온 그런 대표님이십니다. 우선 뭐 그 처음에 이제 이 중학교 시절부터 사실 이렇게 어떤 분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중학생 시절부터 이야기하는 거 참 드문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때 뭔가 학내 체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셨었나 보죠? 뭐 사실 저희 세대가 사실 막 그렇게 체벌에 문제의식을 가질 만한 세대는 아니었고요.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있어왔던 세대여서 있었다. 네.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그냥 이제 그 당시에 교육감이 체벌을 금지시켰던 1세대였어요. 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막 체벌이 이제 금지되었었는데 네.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자. 네. 그런 점검하는 기사를 사실은 가볍게 낸 거죠. 네, 이게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가 못 받아들이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오히려 그 기사를 네.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뭐 이상한 기사도 아니었어요. 네, 네. 뭐였냐면 체벌 금지된 지 100일이 됐는데 네. 과연 우리 학교 체벌이 없어졌냐? 네, 네. 이제 그렇지 않다. 네. 어떤 선생님 때리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 체벌이 안 되니까 이제 옷을 벗겨서 내보내고 막 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 학생 해지에다가. 네, 그냥 그런 정도의 네. 이제 기사였는데 네. 이제 그걸 사실 학생회 담당 선생님은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큰 문제 제기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교장 선생님이 이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졌죠. 그랬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시는 말이 뭐 이제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은 이제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는데 안 좋은 말이 활자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좋은 말이 활자화될 수 없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이제 좋은 것만 보고 살아야지. 네. 이렇게 안 좋은 거 많이 보면 안 된다. 그러셨군요. 그러셔서 이제 네. 그런 교육관을 가지신 네.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네. 그 당시에 트위터에 올렸어요. 트위터 이게 사실 뭐 별건 아니었죠. 트위터에. 네, 그냥 제 트위터에 올린 거예요. 트위터는 언제부터 그 하셨어요? 당시가 막 트위터 떴을 때였어요. 그렇겠네요. 그쯤이었어요. 네. 2010년도였으니까 네. 아마 이제 막 트위터를 막 했을 트위터가 때였어요. 막 트위터 떴을 때였어. 그때쯤이었네요. 그냥 제가 이제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또 중학생 아마 사회교과에 그런 게 나와요.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런 걸 가르쳐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가르치놓고는 이제 체벌이 문제가 아니라 언론 검열을 하냐 언론 검열을 하느냐. 네, 왜 뭐 검열을 하냐. 표현의 자유의 문제로 성질난다 이렇게 해서 올리는데 그게 뭐 리트윗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게 그 트위터 보고 기자들이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SNS의 폭발력이죠. 네. 실감을 하셨었겠네요. 그때. 그렇죠.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에 어떻게 보면 처음에 그런 역할에 대해서 몸소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었죠. 그러셨겠네요.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이셨던 최문순 도지사가 전화 와서 이제 막 메시 쪽지로 자기 번호 알려주고 그랬었어요. 네. 국회의원들도 관심을 가졌었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결말은 뭐 크게 뭐 처벌받거나 그렇진 않으셨고. 뭐 이미 졸업반이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뭐 학교가 크게 바뀌지는 못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냥 그 시민단체에서 프린팅을 해주셨어요. 불쌍하다 해서 이제 프린팅 해줘서 졸업식 날에 제가 프린팅해서 제가 학교 앞에서 뿌렸습니다.
뭔가 의견을 담은 못했던 그 신문을 네네네네 그렇게 결말을 네. 중학교 때 보니까 뭐 정보 올림피아드에서 이미 그때 뭐 뭔가 이렇게 컴퓨터 IT에 대해서 눈을 떴었던 건가요? 초등학생 때 그 우연한 계기에 이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를 했었죠. 일찍부터 뭐 친숙해졌었군요. 그러니까 뭐 저보다 일찍 한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뭐 물론 네 그렇죠. 뭐 완전 일찍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초등학생 때 처음 이제 배우게 된 거니까 그래도 비교적 이른 편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뭐 그런 올림피아드도 나가보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그때 뭐 특성화고를 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IT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싶었어서 이제 IT 특성화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IT 특성화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랑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두 곳이 이제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설린 인터넷 고등학교는 제가 그 등하교 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저기 남영동에 있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 학교인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갔죠. 가셔서 뭐 컴퓨터 열심히 하시고 또 열심히 했는데요. 가서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제도 속에 있고 IT에 전문화된 교육을 사실 제가 기대했던 게 컸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좀 대안적인 활동으로 이제 찾다 보니까 그때 이제 중소기업청이었는데 중소기업청이 주관했던 게 이제 비즈쿨이라고 학교에 이제 비즈니스를 합쳐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창업 동아리라는 걸 처음 해봤고 그거를 중소기업청이 창업 동아리를 뭔가 장려하는 정책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에 어플라이해서 돼서 거기서 최우 수상도 받고 이제 그러면서 좀 더 IT에 대한 욕망 이제 뭐 요구 이런 게 좀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더 전문성 있게 깊이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겨울 방학 때 정말 이제 좋은 기회로 인턴을 하게 됐어요. 스타트업에 가서 인턴을 이제 했는데 그때 좀 느꼈던 게 세상은 이미 바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입시 이런 올드한 입시 정책 좋은 학교 이런 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구나. 그때 그렇게 깨달으셨어요? 네, 그때 인턴 해보니까 제가 뭐 서울대 대학교 다니시는 형이랑 같이 인턴하고 뭐 미국이 유명한 디자인 스쿨 나온 누나랑 같이 인턴을 했거든요. 그냥 맞짱 떴어요, 그냥? 맞짱은 아니지만 같이 인턴한 거죠. 형들이긴 했지만. 형 누나들이 훨씬 훌륭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못 따라갈 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현재 입시 제도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에 이제 굳이 있는 게 좀 손해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관둬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제 친구들한테 이제 같이 관두자고 이제 설득을 친구들한테 같이 관두자고 같이 이제 공부 안 하고 IT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어차피 야 나가서 같이 공부하자 이제 그러면서 같이 꼬셨는데 꼭 학교에서 배울 거 아니다? 뭐 필요 없다. 내가 인턴 해봤지만 넓은 세상이 저기 있다. 결국 아무도 안 따라 나오고 혼자 자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대단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요? 자기도 하면 되는데 안 하면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이게 제가 꼭 어디 사지에 가는 듯한 느낌. 제가 어디 대회 나가 상 받아서 대단하다 그러면 기분이 좋고 내심 아니야 이러지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가만히 있으셨어요? 반대하셨죠. 반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때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구나. 그래요? 이게 엄청난 리스크가 있는 결정인데 내가 생각 없이 했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감정이 참 표현하기 힘든데 좀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제도권이 하란 대로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름대로는. 고1 때까지? 고1 때까지 열심히 살았죠. 아니 뭐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학생이. 심지어 그 당시에 네. 그 당시 정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를 잘 활성화하고 장려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런 고등학교를 찾아간 건데. 갔고 네. 그리고 그 전에 IT 공부를 한 것도 영재교육원 프로그램이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배운 거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부 하는 대로 난 열심히 했는데 상당히 영재성이 있었겠네요, 그죠? 영재성이 있었다기보다는 뭐 중학교 때 그런 상도 받고 하는 걸 보면은 컴퓨터에 관심이 일찍 있어서 그렇게 된 일찍 거죠. 있었고. 네, 일찍 있어서 된 그래서 특성하고 가면은 좀 더 깊이 갈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관두게 됐으니까 이제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간 고등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 학교만의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학교 그 중등교육 과정의 교육 제도가 이상해요. 네. 이제 그런데 어떻게 IT 특성화 교육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건 교육부다. 교육부 가서 그래서 1인실 하자. 교육부 앞에 가서 뭐라도 하자 했는데 피켓 들고 네, 뭐라도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피켓으로 음. 포토샵 디자인해가지고 인쇄해서 갔죠.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시작이었죠. 네, 네. 그래서 자퇴를 하고 시위를 이제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한 거고 행정적으로는 1인실 먼저 했어요. 네. 그리고 네, 학교 안 가고 그냥 결국은 학교 가는 날 자퇴가 자퇴할 거다. 됐고. 그리고 이제 네. 교육부 가서 1인실 한 거죠. 네. 그리고서 이제 대안학교 운동을 하신 거죠. 그때 이제 그렇게 저는 별 생각 없이 네. 했던 건데 그게 엄청 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었어요. 네. 그때도 제가 트위터 올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엄청나게 리트윗이 되면서 네. 기자들이 연락 오고 취재하고 네이버 메인에도 올라오고 뭐 다음이나 이런 데도 올라오고 네. 이러면서 이제 유명세 한 유명세를 치렀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트위터에 저한테 엄청 응원 멘션이 많이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다 답글을 시간이 남으니까 학교를 안 가는데 뭐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시간 남으니까 다 답글 달았어요. 네. 근데 답글 이제 글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글인데요. 네. 다음 달인가 하여튼 온다는 거예요, 서울에. 내가 그때 응원하러 가겠다는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누구 뭐 어떤 뭐 또래 모르는 사람 뭐 하여튼 또래였는지 아닌지도 기억이 안 나고. 네, 네, 네. 그때 딱 그 트윗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1인치를 1인치를 그때까지 계속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엑시 전략이 부재했던 거죠. 원래 이제 네. 엑시 전략 없이 그냥, 없이 한 거죠, 그냥. 무조건 네. 시작했던 거군요. 사람도 너무 관심이 많고 네, 뭐 네. 기자들 내일 인터뷰하겠다 그러고 네, 네. 이게 이미지가 이상하게 된 거죠. 매일 해야 되는 사람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표정이 안 좋아져요. 기사 사진을 한번 보면 네. 첫 번째 주말에 저를 보러 한 8명 뭐 하여튼 그중 모였던 것 같아요. 다 모르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네. 사람이 저를 보러 와서 네. 그때 제가 친구들한테 자퇴하자고 꼬실 때 했던 말이 학교가 꼭 여기만 학교가 아니다. 나가서 공부하면 학교 아니냐. 그런 말도 안 되는 안 먹히는 말을 했는데 그게 먹혔어요? 그게 이제 저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먹혀서 저한테 만나서 당신 말이 맞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학교를 만들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네. 그 학교를 만드는 모임을 할 테니 나는 1인실을 끝내겠다. 엑시 전략으로. 엑시 전략으로. 네. 다음 주 토요일 날인가 네. 일요일 날인가 광화문 네. 광장으로 모여라. 네, 네. 1인실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날은 100명 가까이 온 거예요. 100명이 왔어요? 네. 100명한테 먹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랑 같이 이제 진지하게 된 거죠. 학교 만드는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학교를 만들게 됐고 네. 제가 만들자고 했으니까 네. 뭐 원겹결의 대표도 하고 네. 그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 2년 학교를 정도. 2년 정도를 뭔가 뭐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그 학교는? 진짜 사실 뭐 이야기를 들려면 사실 끝이 없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어떻게 뭐 조계사에서 공간도 주시고 조계사에서 공간을 서울시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많은 후원 회원분들이 계셨어요. 네. 후원 회원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또 재능 기부도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이 운영한 학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뭔가 재능 있는 분들이 와서 네. 강의도 해주시고, 네. 같이 네. 그때 제가 만들기도 하고. 교육부 장관을 한번 고발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네. 검찰 고발인 네, 자격으로. 고발인 조사를 네. 받은 거죠. 그랬더니 네. 도대체 배우가 뭐냐고 저한테 막 묻더라고요.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뭐 없어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지 않냐. 누가 돈 되냐고 자꾸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난 고발인 조사로 왔는데 내가 조사받는 것 같아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실 이해하기 힘들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서 잘못하면 불순세력으로 그렇게 될 몰릴 수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근데 뭐 불순한 세력이 없었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2년 대안학교 활동을 하시고 그랬었죠. 그리고서 바로 창업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그렇습니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대안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한 좀 갈망으로 어떻게 보면 네. 대안학교를 하게 됐는데 네. 그거에 대한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지만 꼭 그 방법만 있는 건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IT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네. 바꾸는 것도 네. 아주 중요한 저는 그렇죠. 영역이고 네. 또 빠른 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그런 쪽에 원래도 관심이 있었고 음.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IT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음.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창업을 이제 졸업하고 대안학교를 졸업하고 하게 되고 창업을 하게 된 20살 거고. 때 창업을 한 겁니다. 20살에 창업을 네. 하셨고 네. 지금 네, 지금 7년이 됐네요. 7년이 된. 네. 예. 그게 처음 창업했던 게 이제 테이블 매니저 모태였었던 건가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 이제 테이블 매니저 완전 똑같은 형태는 아니었고 똑같은 형태 아니었고 여러 가지 배달 이제 점주분들을 위해서 네. 배달 점주분들이 배달 관리하고 이제 고객 관리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였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모색을 하다가 지금의 이제 포맷으로 이제 비즈니스가 정착이 된 맞습니다. 네. 거군요. 이 또 스타트업 세계에서 뭐 이제 초기 투자 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학교 뛰쳐 나왔던 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하던가요? 부정적으로 작용하던가요? 뭐 둘 다 있었겠죠. 둘 다 네. 있었을 거고요.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기도 하고 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부정적으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런 우려를 저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네. 투자 유치 과정에서.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예전에 한 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사실 제 커리어로 투자 받기라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사실 투자라는 게 그 CEO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사실은 저희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보고. 더 믿어주셨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이 뭐 많이 바뀐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반대로 또 네. 저희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제 부정적으로 본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 기존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오히려 더 좋게 평가해 주셔서 아주 저기 투자했던 카카오나 네이버는 적어도 그런 점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네. 보신 거네요? 네, 카카오와 네이버가 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저희 담당하시는 심사영님과 대표님들은 네. 아주 좋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이 기획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건데요. 우리 2030 MZ 세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걸, 기성 세대들이 당연히 잘 모르죠. 모르는데 요즘 이제 그 모르는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20, 30대 그 투표 행태를 보고서 굉장히 이제 뭔가 이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네. 예, 좀 어른들이 좀 놀란 거죠, 말하자면. 네, 예. 우리 최우미 대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이제 네. 좀 정치적인 발언으로 비춰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뭐 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떠올린다면은 뭐 아무래도 이
그 결과를 좌우했던 게 부동산 문제가 네. 컸었던 것 같은데 집을 앞으로 장만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희 보편적으로 저희 이제 친구들 지금의 정서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어느 집일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근데 부모님이 산 이 집을 네. 제가 얹혀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집을 도저히 내가 벌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많은 절망들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 집보다 더 좋은 집 사고 싶은 게 네. 기본적인 사람의 욕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적어도 이 집보다도 못 살고 이 집보다 훨씬 떨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절망들이 사실은 아주 현실적으로 네. 이제 작용하고 있고 네. 네. 참 이제 계속 올라가는 집값을 보면 참 이제 뭐 기분이 썩 참 안타깝죠. 그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또 한 가지가 지금 우리 2030들은 무엇보다도 이 공정, 네. 예, 이 공정이라는 이 단어, 이게 지금 시대적인 화두인 것 같아요. 이 공정이라는 문제에 부딪힌 경험이 있나요? 뭐 공정 사실은 세상이 이제 뭐 제가 이번에도 살아보고 지난번에 살아보고 이런 게 아니어서 이게 더 공정한 사회가 됐는지 덜 공정한 사회가 됐는지는 사실은 평가하기 그렇습니다만은 또 일정 부분 공정한 부분도 많고 또 일정 부분 아직도 너무나 불공정한 부분도 많고 이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과 지금을 굳이 추정해서 비교해 보면 예전에는 불공정한 일들이 사실은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는 이런 불공정한 이슈들이 이제 시민들이 마이크를 모아주는 세상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좋아요, 뭐 리트윗 네. 이런 것들로 네. 실제 시민들의 생각들이 네. 공론화되고 네. 공유되기 너무 쉬워졌다. 그렇죠. 자, 우리 최현미 대표님 오늘 첫 게스트로 나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의미 있는 말씀 또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 또 회사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예, 하시는 사업 정말 날로 번창하시기 바라고 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IT 기업인으로서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